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포지셔닝 제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강의를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앞선 강의를 먼저 듣고 오시면 오늘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4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브랜드 과잉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지 프레임 과잉의 시대입니다. 소비자 마음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고 새로운 포지션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전략이 존재합니다. 바로 경쟁 상대에 대한 재포지셔닝입니다. 2026년 현재 소비자는 하루에 1,000개의 브랜드 메시지에 노출됩니다. 이는 1980년대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성인이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여전히 8,000개 수준입니다. 이 많은 브랜드명, 서비스명, 앱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데 대학 4년을 졸업해도 부족합니다. 모든 카테고리가 포화 상태인 현대, 효과적인 전략은 기존 리더를 재포지셔닝하여 빈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비자 마음에 자리 잡은 낡은 인식을 밀어내고 새로운 프레임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구는 둥글다고 말하려면 먼저 지구는 평평하다는 믿음을 깨야 합니다. 재포지셔닝도 마찬가지입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에 도착하며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반면 1497년 존 캐봇은 북미에 도착했지만 헨리 7세로부터 10파운드를 받았을 뿐 명성이나 역사적 위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 시도에 주어지는 보상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재포지셔닝의 핵심은 소비자의 기존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인식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대립을 통해 브랜드의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고 빈 공간에 브랜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충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명확한 대립이 포지션을 강화합니다. 타이레놀은 아스피린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습니다. 아스피린은 위벽 자극, 알레르기 유발, 위장 출혈 가능성이 있지만 타이레놀은 이러한 위험을 줄입니다. 소비자들은 안전성을 중시하며 타이레놀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타이레놀은 진통제 시장에서 35% 점유율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경쟁자의 약점을 강조하며 아스피린의 안전성 이미지를 무너뜨렸습니다. 2026년 교훈은 플랫폼 전환기에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솔루션의 당연함을 문제로 재정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이엘은 타이레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광고를 게재했지만 이는 오히려 타이레놀의 주장을 더욱 정당화시켰습니다. 타이레놀이 무섭다면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반박할까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소비자들에게 타이레놀의 안전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26년 에드윌은 타이레놀의 시장에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더 강력한 소염 효과와 전문가급 진통 솔루션을 제공하며 프리미엄 가격을 정당화했습니다. 그 결과 진통제 시장에서 2위로 부상했습니다. 영국 스토크온트렌트산 도자기 로열 다울턴과 뉴저지주 포모나산 도자기 레녹스의 대결에서 많은 미국 소비자들은 레녹스를 영국산 고급 도자기로 착각했습니다. 로열 다울턴은 레녹스는 뉴저지에서 만들어집니다 라는 한 줄로 이 오해를 깼습니다. 로열 다운턴의 전략은 단일 광고 캠페인으로 시장 점유율을 6% 상승시켰습니다. 경쟁사의 카피라이터를 공포에 떨게 만든 이 광고의 진짜 목적은 하워드 고세지 박사의 말처럼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원리, 소비자 인식 변화는 브랜드 이름이 주는 암묵적 원산지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진실 노출과 실제 생산지, 기술 출처 공개가 중요합니다. 프레임 전환을 통해 고급에서 모조로 인식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브랜드의 진정성을 강화합니다. 미국산 보드카는 러시아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코네티컷의 스미르노프, 인디애나의 울프 슈미트, 펜실베이니아의 사모바르가 있습니다. 진짜 러시아 보드카는 스톨리치나야로 러시아 레닌그라드에서 제조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 인식과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970년대 후반 미국산 러시아풍 보드카가 재포지셔닝되며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으로 발러 정서가 일시적 위기를 초래했지만 전략 수정으로 러시아산 표현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적 후퇴는 치명적이었고 압솔루트 보드카가
시장에 진입할 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앱솔루트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러시아 자산에서 스웨덴 순결로 포지셔닝을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은 외부 압력으로 인해 강력한 포지션을 포기하면 경쟁사에 밀릴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앱솔루트의 성공은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P&G는 1000접 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프링글스를 출시하며 18%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목표는 25%였으나 기존 브랜드 와이즈의 방역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습니다. 위세는 감자, 식물성 기름, 소금 등 성분을 강조하며 프링글스의 점유율을 18%에서 10%로 급락시켰습니다. 위세는 감자, 식물성 기름, 소금으로 구성된 간단한 성분을 강조하며 재포지셔닝을 시도했습니다. 반면 프링글스는 건조 감자, 단일 및 이중 글리세리드, 아스코르빈산, 뷰틸 수산 아닐소를 포함한 복잡한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링글스의 시장 점유율은 18%에서 10%로 급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프링글스를 마분지를 씹는 것 같은 맛이라 불평했습니다. 이는 이중 글리세리드와 뷰틸 수산 아닐솔 같은 성분 때문입니다. 사람의 혀는 기대한 대로 반응하며 맛의 차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심리적 미각이 제품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P&G는 프링글스를 완전 자연 제품으로 재포지셔닝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치와 제품의 법칙은 한 번 패자는 영원한 패자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패자 폴더가 존재하며 일단 거기 들어가면 게임은 끝입니다. 2026년 교훈은 방어 준비입니다. 경쟁자가 약점을 어떻게 프레임화할지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합니다. 선제적 방어 메시지를 개발하여 공격받기 전에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스토리를 구축합니다. 투명성을 무기로 삼아 성분과 기술을 숨기지 않고 교육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P&G의 리스테린은 구취 제거라는 강력한 재포지셔닝을 통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슬로건 당신이 싫어하는 맛 하루에 2차례로 소비자에게 어필했습니다. 반면 스코프는 약 냄새 입김이라는 두 단어로 리스테린의 강점을 약점으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시장에서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프는 시장 점유율 30%로 업계 2위를 확보했지만 1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스코프라는 이름이 게임처럼 들려 연인과 나누는 상쾌한 입김을 연상시키기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리스테린의 점유율을 잠식했으나 이름의 한계로 리더의 시장 일부 탈취에 그쳤습니다. 2026년 관점에서 이름의 결정적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스코프가 클로즈업과 같은 이름이었다면 재포지셔닝 전략과 결합해 훨씬 큰 성공을 거뒀을 것입니다. 훌륭한 전략과 평범한 이름은 제한적 성공을, 완벽한 이름은 시장 지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재포지셔닝은 경쟁자의 포지션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프레임을 설정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비교 광고는 우리가 더 낫다고 주장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많은 광고주들이 이 둘을 혼동하며 비교 광고는 경쟁자를 벤치마크로 인정하게 되어 소비자에게 그렇게 잘났으면 왜 비교하나? 라는 반응을 유발합니다. 페프시 챌린지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페프시 선호를 주장했지만 뉴욕 등 주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코카콜라의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비교 광고가 리더의 포지션을 재확인시켜주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교 광고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2026년 AI 챗봇 전쟁에서 챗GPT는 대화형 AI의 선구자로서 첫 번째 포지션을 확고히 했습니다. 개민이는 정확도를 강조했지만 대화형 AI, 별의 챗GPT라는 인식을 깨지 못했습니다. 반면 클라우드는 안전하고 정직한 AI로 재포지셔닝하여 기업용 신뢰성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실로우드는 안전하고 정직한 AI로 재포지셔닝에 성공했습니다. 환경 문제를 부각하고 헌법적 AI를 강조하며 기업용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2026년 로열 크라운 콜라의 실수는 100만 명 테스트에서 RC콜라가 코카콜라를 53%대 47%로 이겼다는 광고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정말 그렇게 맛있으면 왜 1위가 아니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교 광고는 리더의 정당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반해 광고는 Right Guard, Secret 등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쟁자를 나열하는 것은 그들의 포지션을 재확인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스스로를 금지해야 했습니다. 경쟁을 언급하는 광고의 적절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1964년 NBC는 비교 광고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1972년까지 연방거래위원회는 ABC와 CBS의 광고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1974년 미국 광고대행사 협회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975년 영국 독립방송국은 노킹 광고를 허용했습니다. 마이클 퍼츠척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경쟁사를 언급하는 광고를 훌륭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과거의 광고는 제품 특징을 강조하며 경쟁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포지셔닝 시대에는 경쟁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전통적인 광고 규칙을 깨야 합니다. 이는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광고의 본질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광고계는 이제 경쟁자를 공격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이는 비윤리적이며 규제가 필요합니다. 비교 광고는 합법이지만 오늘날의 방식은 문화와 교양, 기업 품위를 비웃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광고주들은 자기 상품의 이점 광고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는 광고의 반발을 초래하며 새로운 규칙이 필요합니다. 나폴레옹은 정중한 전쟁의 규칙을 깨며 역사의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문화나 교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 전쟁에 동원하기에는 매력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광고계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나쁜 소식이 뉴스가 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최악의 이야기는 쉽게 믿지만 최선의 이야기는 의심합니다. 신문은 나쁜 뉴스는 한 면에, 좋은 뉴스는 사회면 한 구석에 배치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산업은 가십 세계로 나쁜 소식을 먹고 삽니다. 사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경기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잉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사회적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자신의 규칙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상투적인 칭찬보다 비판 한마디가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프레고는 윤리적 경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두꺼운 소스로 포지셔닝했습니다. 프레고는 얇은 소스로 유명한 라구와 대조적으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프레고는 라구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도 차별화할 수 있었으며 마케팅에서 윤리적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버거킹은 Have it your way 슬로건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맥도날드의 표준화된 방식을 공격하기보다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부각시켜 차별화된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는 고객의 개별 취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꾀한 재포지셔닝 전략입니다. 맥도날드는 고객 맞춤형 주문을 도입하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피클이나 케첩을 빼는 주문이 가능해졌고 이는 정직하고 공정한 재포지셔닝으로 경쟁자를 더 나은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의 선택을 존중하며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버거킹의 두 번째 공격은 구운 고기를 강조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버거킹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재포지셔닝으로 평가받습니다. 제프 캠벨 당시 사장은 이 아이디어가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 개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버거킹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버거킹은 이 6세 어린이 시장을 포기하고 불에 구운 것을 아는 성인 고객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광고 대행사는 이 아이디어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는 버거킹 역사상 가장 실망스러운 경험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재포지셔닝의 8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빈틈이 없다면 만들어라. 기존 리더를 재포지셔닝해 공간을 창출합니다. 둘째, 낡은 인식부터 해체하라. 새로운 프레임이 그 다음입니다. 셋째,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라. 명확한 대립이 포지션을 강화합니다. 넷째, 비교가 아닌 재정의를 하라. 우리가 더 낫다가 아니라 그들은 이렇다입니다. 심리적 진실을 활용하여 인지적 프레임을 승부처로 삼으세요. 선제적으로 방어하여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고 윤리적 경계를 지키며 정직하고 공정하게 접근하세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강요가 아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재포지셔닝의 핵심은 광고가 아닌 알고리즘 피드 검색 결과 AI 추천입니다. 구글 검색에서 경쟁자 키워드 재정에 챗GPT의 브랜드 프레임 선점, 레딧과 X에서의 브랜드 비교 담론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플랫폼 시대의 재포지셔닝 전략을 주도합니다. 노태은 다양한 도구를 단일 플랫폼에 통합하여 생산성을 재정의합니다. 구글 문서, 에이사나, 컨플루언스, 에어테이블과 같은 기존 도구는 별도로 운영되지만 노트은 문서 생성, 프로젝트 관리, 위키, 데이터베이스를 원활하게 결합합니다. 이러한 통합 접근 방식은 효율성과 협업을 향상시켜 기존 생산성 솔루션의 단편적인 특성에 도전합니다. 노시온은 다양한 도구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여 생산성을 재정의했으며 2021년 시리즈 C 펀딩까지 100억 달러의 가치를 달성했습니다. 2023년까지 3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기존 도구의 전문화를 다재다능성으로 전환하여 문서 관리, 프로젝트 추적 등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픽마는 디자인은 협업이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아도베를 고립된 디자이너의 툴로 재포지셔닝했습니다. 실시간 협업이 불가능하고 파일 기반 워크플로우와 복잡한 버전 관리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애도베는 200억 달러의 픽마 인수를 시도했으나 규제로 무산되었습니다. 애플 음악은 생태계에 원활하게 통합되어 전체적인 음악 경험을 제공합니다. 반면 스포티파이는 스포티파이 랩과 같은 개인화된 기능을 갖춘 진정한 음악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디바이스 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스포티파이는 맞춤형 경험을 통한 사용자 참여를 강조하여 음악 스트리밍 업계의 다양한 전략을 강조합니다.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를 화석 연료 시대의 유물로 재정의했습니다. 딜러 네트워크를 우회하여 중개인을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내연기관은 구식 기술로 간주되는 반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불편함은 모바일 서비스 옵션으로 대체되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워비파커는 안경 산업을 저렴한 카르텔로 재정의하여 전통적인 가격 책정에 도전했습니다. 캐스퍼는 매트리스를 압력 없는 구매로 포장하여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달러 쉐이브 클럽은 비용 효율적인 마케팅을 강조하며 고가의 그루밍 브랜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직접 판매 브랜드는 업계 규범에 도전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AI 시대에 위치 전략들은 중요하다. 광고를 표시하는 구글 검색은 종종 후원 결과 서최적화된 콘텐츠와 서최적화 콘텐츠와 서최적화된 콘텐츠 제공보다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대조적으로 당황 AI는 광고나 불필요한 링크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반응을 제공합니다. 비리알은 인스타그램을 과도한 필터, 인플루언서 문화, 비현실적인 기대에 도전하는 가짜 젊음의 갤러리로 재정의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큐레이티드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진정한 순간을 포착하여 진정성을 촉진합니다. 비리얼의 접근 방식은 실시간 편집되지 않은 경험을 강조하여 사용자가 완벽함에 대한 압박 없이 진정한 자아를 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드롭박스는 복잡한 파일, 전송 프로토콜 시스템을 간소화하여 전문가를 넘어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일 공유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작동합니다라는 슬로건은 네트워크 드라이브나 이메일 첨부 파일과 같은 기존 방식을 대체하여 사용 편의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파일 관리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슬랙은 이메일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며 조직화된 대화를 제공합니다. 끝없는 스레드와 CC의 혼란을 줄이고 채널별 구조와 검색 기능으로 통합 생산성을 높입니다. 이메일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지만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표준을 변화시켰습니다. 줌은 팬데믹 동안 기존 화상회의 솔루션을 기업용 복잡한 시스템으로 재정의했습니다. 1클릭 접속 용이성 덕분에 링크 클릭만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설치 장벽이 없어 계정 없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은 줌을 화상회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2026년 재포지셔닝의 새로운 전장은 AI 학습 데이터와 챗GPT의 브랜드 설명 방식입니다.
팟캐스트 내러티브와 장시간 포맷에서의 깊은 포지셔닝이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담론은 레딧과 디스코드에서 비교 토론을 주도하며 리뷰 플랫폼에서는 G2와 캡타라의 비교 프레임 설정이 핵심입니다. 리더의 포지션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약점을 발굴해 리더 포지션의 숨은 한계를 식별합니다. 이를 소비자 문제로 전환하는 스토리를 구축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재포지셔닝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메시지 테스트는 소규모 그룹에서 재포지셔닝 반응을 검증합니다. 지속적 노출은 다양한 채널에서 일관된 프레임을 반복합니다. 방어 준비는 리더의 방역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마련을 포함합니다. 재포지셔닝 체크리스트는 명확한 대립 구조와 우리 vs 그들 프레임을 강조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제공하고 비교가 아닌 재정의로 접근해야 합니다. 더 낫다가 아닌 다르다를 말하며 윤리적 경계를 지키고 거짓 없이 약점을 부각하며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강요가 아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재포지셔닝은 제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마음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경쟁자의 강점을 약점으로 전환하고 충돌을 설계하며 명확한 대립 구조를 만드세요. 성공의 기준은 소비자가 새로운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2026년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모든 카테고리에 리더가 존재하지만 재포지셔닝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경쟁자의 인식을 바꾸고 그들의 강점을 약점으로 전환하세요.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지셔닝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 막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강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